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고 싶은 김경숙입니다. 오늘 아침에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그 두암동 각화 IC 제2순환도로에서 6대가 잇따라 충돌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차간 거리를 확보를 많이 해서 우리가 안전 운전을 해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부터서도 많이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요즘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7군데 또 추가로 지정이 되어서 규제 지역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올라갔고 또 매매가가 많이 그 상승이 되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매매가도 상승이 되고 또 규제 지역도 추가로 지정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또 확산이 돼서 비규제 지역까지도 매매가가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또 규제 지역, 그러니까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은 규제 지역으로 다시 또 수요자가 더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규제 지역에서는 규제 내용이 참 많은데 이 규제 내용 때문에 규제 내용을 피하기 위해서 비규제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었는데 다시 규제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면 규제 지역에서 규제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런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해서 다시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 아파트 전국적으로 많이 늘었지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개월 만에 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가구 절반 이상이 이제 소득 하위 20% 가구 절반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가 되었고 소득이 감소되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소비가 더 많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격차가 더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5채 이상 보유하신 다주택자들이 11만 8천여 명이 되고요. 10채 이상 다주택자는 4만 2천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51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작년 기준으로 1,900여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다주택자가 굉장히 증가를 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또 무주택자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택 소유가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저번 시간에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용대출이 고소득자 그러니까 연봉 8천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서 신용대출도 1억 이상은 받을 수 없게끔 제한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시행일이 11월 30일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음, 젊은 분들이 주택 임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고도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뭐 9억, 10억 이렇게 아파트 매매가가 하다 보니까 이제 신용대출까지 그러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급하게 이렇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 급하게 급증하는 신용대출을 막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제한을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DSR 40% 규제 내용을 이번 주부터 적용이 되고 신용대출이 고소득자에 한해서 막히는데 이제 그 8천만 원 이하인 분도 신용대출을 제한을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30일부터 적용된다는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했었는데 8천만 원 이하인 경우도 해당이 되고 30일이 아직 안 된 이 시점에서도 신용대출 제한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실 이렇게 된다고 해도 이 대출까지 모든 대출을 다 끌어모아서 집을 사도 사실 걱정이에요. 안 사면 너무 비싸서 계속 상승이 되고 있으니까 마음을 졸여서 사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테지만 또 안 사고 있어도 뭐 대출을 받아서 사더라도 그 대출 원리금 다 갚고 하려면 그것 또한 무리가 돼서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러면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고 싶은데
사기 힘든 20대, 30대,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돈이 굉장히 뭐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연끌로 대출을 받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20대, 30대가 저번 달까지 집을 사들인 집이 43%가 넘습니다. 무려 10채 중에 4채를 이 30대가 구매를 했다는 뜻이죠. 이제 집값이 너무 상승을 하니까 그 불안 심리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구제 지역에서 너무 가파른 집값, 이제 대출도 신용대출까지 막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집 사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제가 그래서 규제 지역에서 공급이 적은 또 수요가 많은 이런 서울 쪽, 강남 쪽 이렇게 원하시는 쪽, 직주 근접이 가능한 쪽 이런 쪽에서도 걱정하지 않고 사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분석해서 알려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급등이 되고 또 공시가격이 시세가 반영률이 적용이 되고 또 공정시장 가격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상향 등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주택이 올해 종부세가 사상 최대로 기록이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개정법에 의해서 6%까지 최대 6%까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올해 종부세 작년 올해 내년 계속 종부세가 거의 굉장한 금액으로 이제 금액에 따라서 다르죠. 적용이 되다 보니까 강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5억, 20억, 30억 일반적으로 이렇게 높죠. 이렇게 높은 금액의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부담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제 내용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대출 규제 또 세금 규제 특히나 종합부동산세 이런 규제 내용 이런 게 부담스러워서 집 사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유지하기도 그래서 이 규제 내용이 적용이 되지 않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제가 분석을 해 보았는데 일단은 공시 가격이 1억이 되지 않는 그 주택수에 미포함되는 그런 주택도 규제 내용에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라든지 양도세 중과라든지 이런 게 벗어나니까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 이제 저렴한 주택으로 이런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대신에 재개발 지역 구역 지정이 된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쪽, 뭐 강남 쪽 이런 종부세가 많이 나오는 쪽에서 대출을 받지 않고 쉽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거 사용 시에 주택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주택에 대한 규제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대출 규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 규제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 규제 적용은 되는데요. 세금 부분에서는 이제 면적에 따라서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아니면서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곳 중에서 치사도 가능하고 또 세탁도 가능한 생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생활형 숙박시설인데요. 이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기능과 또 호텔의 기능과 오피스텔 기능까지 장점만 결합해서 새로운 개념의 주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생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요. 개별 등기도 가능하고 전입 등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처럼 소유가 가능하고요. 임대도 가능하고 전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평면이라든지 수납시설 또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도 갖추고 있어서 아파트를 대표하는 그 요소가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닮은 주거시설로서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다고 할 수는 없겠죠. 입지 환경이라든지 또 인프라, 생활권 이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 또 주위에 개발 호재가 있는지 또 개발 가능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서 미래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직주 근접성이 있는지 또 우리가 그 출근하려면 젊으신 분들도 많이 출근에 편리하여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뭐 더블 역세
거래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확인하시고 그래서 인근의 주택단지 인프라를 그대로 누리고 있는지 꼭 확인하셔서 그까지 갖춘다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생수계에 대해서 장점, 그러니까 규제 내용에 벗어나는 내용, 좋은 점, 특별한 점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누구나 이렇게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대체 상품이 되는 거죠. 특히 개정법,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 해당되는 규제 내용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양도세 중과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거 납부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수에 미포함되기 때문에 주택취득세 지역에 따라서 뭐 8% 다주택자는 8%나 12% 적용이 되는데 이 주택으로 간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고 4.6%의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열채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면제가 되고요. 이렇게 부가세는 또 환급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부분이 이제 그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가능한데요. 개별 등기도 가능하고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게 위탁 그 관리 업체를 꼭 확인하셔서 분양 받으실 때 위탁 관리 업체와 같이 계약이 들어가야지 전입신고를 하시더라도 주택수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체크 잘 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뭐 호텔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도 임대 그 전세 공급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에서는 뭐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고작 해봐야 3,500가구 정도밖에는 공급이 되지 않고 호텔 상가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 하더라도 뭐 좀 수요자가 그 희망 수요자가 적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질 낮은 임대 주택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고퀄리티로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이제 희망 수요자가 적은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 주거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신용대출 또 주담대출 무리하게 받으셔가지고 뭐 이렇게 무리한 주택 구매하시려고 힘들게 하실 필요 없이 이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분양할 때 10%의 계약금만 예를 들어서 8억이라고 하면 8천만 원만 납부를 하시고 잔금 때까지 중도금도 무이자 또 잔금 때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고 잔금 때 또 대출이 가능합니다. 잔금 대출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소액으로도 입주가 가능하신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활용을 하신다면 위치 잘 따져서 강남이나 뭐 위치 자기 그 출근하는 교통 호재가 좋은 또 본인의 그 직장과 가까운 곳 이런 데 잘 찾으셔가지고 활용하신다면 이런 규제 내용에 벗어나면서 생활을 편리하게 고퀄리티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